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서서 K킴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도서관도 아직은 이렇게 무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English for Science Readers 2 두 번째 유닛 Think Some More를 듣고 계신 게 맞습니다. 도서관이 웬일일까요? 교수님들께서 고민을 주셨어요. 과제를 평가하다 보니 학생들이 레퍼런스 고르는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우리 영어 강의는 학술 논문을 쓰거나 연구 논문 자료를 찾는 수업이래요. 학생들이 우수한 저널 논문 자료와 소스, 특별히 피어 리뷰 소스 찾는 방법, 그리고 도서관 구독자원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요청이십니다. 라이브러리 비짓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3인의 서서가 모두 강의실로 출동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의로 이렇게 여러분과는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사이언스 리더를 위한 문헌 검색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강의는 30분 남짓이겠지만 중간중간 영상을 멈췄다가 논문 검색 실습도 함께 해보면서 진행하세요. 이번 강의를 통해 교수님들께서 강조하신 피어 리뷰 소스가 뭔지, 어디에서 어떻게 검색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인용하는 것인지 배워볼게요. 좁게는 이번 학기 교수님의 기대에 맞는 소스 선택해서 좋은 점수 받고, 또 이런 연습을 통해서 멀게는 찐 사이언스 리더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학술 문헌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선 학술 자료에 대한 이해가 우선입니다. 과목이 단순히 영어 강의라면 중요하진 않겠지만 과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연습하는 정말 중요한 과목인 만큼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연구자들의 소통법인 학술 논문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연구자들은 함께 연구하며 공동으로 논문을 쓰거나 먼저 출판된 내 논문 혹은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주로 평가자가 익명이긴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이 출판되기에 앞서서 그 내용을 평가하는 피어 리뷰잉 역시 소통이자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논문은 연구의 결과물이기 이전에 연구 소통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19년 디지스트 연구자의 논문 한 편이 나오기까지 평균 47편의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짧게는 6편에서 많게는 486편에 이르는 리뷰 논문까지 정말 수많은 레퍼런스를 참조하면서 다른 연구자들이 기여를 인정해주고 있네요.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제의 대부분은 이런 소통의 과정인 학술 논문을 찾아서 읽고 정리하는 연습입니다. 중간 과제와 기말 과제로 수행하게 될 Annotated Bibliography와 Literature Review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논문을 찾는 것, 읽는 것, 정리하는 것 한번 함께 배워볼게요. 학술 논문이 담기는 학술지, 즉 저널을 좀 먼저 들여다볼까요? 네이처라는 저널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이처의 최신호 커버와 그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저널은 특정 주제 분야의 논문을 담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계절마다 한 번 이런 식으로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발행이 돼요.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권호, 즉 볼륨과 이슈는 나중에 논문을 인용할 때도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세요. 논문 한 편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무수한 참고 문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정 토픽에 대해서 아마도 한 5개 정도의 문헌을 추려서 읽게 될 텐데 이렇게 많이 인용된다는 거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주제부터 정해야 되겠죠? 과제를 위한 토픽을 모두 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 UGRP, 국가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국제적인 난제를 해결할 지속 가능한 발전, 즉 Sustainable Development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 관심사는 역시 코로나19겠죠? 오늘은 코로나19로 논문 찾기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학술 자료 어디에서 검색하시겠어요? 평소에 즐겨 사용하던 포털이나 생활정보 검색하던 사이트에서 학술 문헌을 검색해도 괜찮을까요? 구글에서 코로나19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학술 검색에 앞서서 잘 모르는 개념을 이해한다거나 영어로는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몰라서 영어 표현이나 혹은 동식물 혹은 질병의 학명처럼 학술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검색해 볼 때, 아니면 통계, 뉴스 같은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할 때, 관련 사이트를 찾아 이동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찾은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또 나에게 무엇보다 적합한 것인지, 또 특히 이번 과제에 써도 되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웹 리소스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 크랩 테스트를 소개합니다. 네, 도메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쓰는 ac.kr이나 .edu, 비교적 믿을만한 소스들이겠죠. 마찬가지로 정부기관 go.kr이나 미국의 gov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될 만한 소스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닷컴이나 co.kr과 같은 기업 도메인은 영리를 추구하니까 아무래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밖에 비영리 혹은 연구기관이지만 주의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부실학회. 이와 관련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정보 서비스 학술 자원 가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실학회 특징으로 언급된 내용들을 잘 살펴보세요. 크랩 테스트를 알았더라면, 또 훈련이 됐더라면, 꼼꼼하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 도메인 주의하셔라, 또 오픈 액세스를 포방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것들 주의하고 부실한 피어 리뷰를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들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시고 속지 마세요.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위키도 한번 크랩 테스트를 기준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또 학술 검색에 앞서서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라고 하는 학명을 알게 돼서
비교적 학술 검색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끔 도와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메인은 .org이긴 해서 또 무료로 이용하고 광고도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목적 자체가 학술적으로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는 것 같네요. 누구나 쓰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은 신속한 정보 전달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위키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정확성이나 신빙성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위키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과제 레포로서는 적합하지 않고요. 또 하단의 각주 부분에 레퍼런스나 혹은 날짜를 더블 체크하는 것들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학술 검색만을 위한 사이트는 없을까요? 우리가 즐겨 사용하던 검색 엔진에 학술 검색을 이용해 보세요. 네이버 대신에 네이버 학술 검색, 구글 대신에 구글 스칼라, 그리고 빙 대신에는 MS 아카데미. 학술적인 성격의 자료들, 논문, 프로시딩, 특허 같은 것들만 따로 검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무래도 학술 자료 검색은 사이트부터 좀 달라야겠죠? 자, 이번엔 구글 스칼라에서 코비드19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아까 구글 일반 검색에서와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벌써 130만 건이 넘었다고요? 그런데 한번 2019년으로 좁혀볼게요. 이 개념이 우리가 2019년에 등장했을 텐데 갑자기 7만 4천 건으로 확 줄었네요. 구글 스칼라 괜찮을까요? 이렇게 검색 결과 뒤에 소스를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디에서 왔는지 아까 도메인 기억하시죠? .com인지 org인지 혹은 ac.kr인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서관 구독 자료를 검색하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학교 밖에 계시잖아요. 교회 접속 서비스 안내로 들어가셔서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학교 밖에서 접속하는 방법부터 체크해보고 오세요. 학술 자원 가이드, 교회 접속 서비스 안내입니다. 포스터, 영상 등으로 교회에 접속하실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여기 페이스북에 영상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 전문 자료를 처음부터 읽고 인용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그렇다면 국내 학술지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배경 지식부터 넓혀 가볼게요. 도서관 페이스북이나 큐레이션을 잘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리스, 키스, DBP야 국내 학술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국내 논문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논문이 있으면 그 논문의 레퍼런스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꼬리물기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스와 키스와 DBP야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DBP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자료다 보니까 코로나19로 검색해 볼게요. 한 620건 정도? 역시 글로벌 자료보다는 확연히 적은 숫자죠. 학술 저널로만 좁혔더니 또 다시 절반가량 줄어들었고요. 최근 1년의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1년으로 줄여봤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저희는 공학이나 또 의학, 자연과학과 같은 과학기술로 좁혀봤어요. 자, 이제 진짜입니다. 교수님들이 피어 리뷰 논문, 특히 영어 논문을 검색하라고 알려주셨던 것은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프스에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더 다양한 주제와 형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프로캐스트 센트럴도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피어 리뷰드 소스만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옵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검색 옵션을 반드시 체크하고 검색하는 것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
웹 오브 사이언스를 예제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자정보 학술 데이터베이스 웹 오브 사이언스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글 스칼라처럼 코비드19, 코비드19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23,788건. 구글 스칼라보다는 확실히 적은 결과입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하거나 혹은 인용 횟수, 인기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렬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여기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든지 란셋이라든지 딱 봐도 많이 듣던 양질의 리소스가 많이 색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도 결과가 여전히 많잖아요. 이번에는 또 다른 추천 사이트인 스코포스에서 검색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구글 스칼라나 아니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마찬가지로 코비드19으로 검색을 했는데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검색어를 하나 추가해서 좁혀볼게요. 코호트 어널리시스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단어를 입력했더니 5,320여 건으로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관심 분야로 점점 좁혀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렬 기능이나 지금처럼 리파인 기능이 있어요. 저는 리뷰 논문만으로 한번 다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20건 정도이고요. 여기에 소팅 기능을 이용해서 인용이 많은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서 가장 상단에 있는 몇 개 논문을 제목이나 초록들을 살펴보면서 논문으로 접근을 해보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조정할 때는 여러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방대한 검색 결과가 있으면 이렇게 좁혀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2개 이상의 단어를 따옴표로 묶게 되면 하나의 용어로 인식하게 하는 검색 방법이 있어요. 이게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그니티브와 아키텍처스 사이에 다른 단어 개입이 없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양쪽의 단어를 따옴표로 묶어주세요. 그럼 결과 노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불리언 오퍼레이터 중에서 AND를 쓰시면 두 단어가 모두 포함된 그 논문의 검색 결과만 보여주게 되고요. 반대로 검색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이렇게 넓혀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잘 쓰게 되진 않겠지만 와일드 카드를 추가한다면 예를 들어서 insane까지 하고 별표 하면은 insane이나 insanity 둘 다 찾아주게 되죠. 오화 검색을 하면은 이 단어 또는 저 단어가 어느 하나라도 들어가기만 해도 검색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검색 엔진들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크게 쓰게 될 일은 없지만 어떤 논문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특허 같은 데서는 정말 중요하게 쓰이고 있어요. 자, 이제 검색했으면 논문을 구해서 읽어야 되겠죠? 아까 스코프스 검색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검색 결과에 View at Publisher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논문을 좀 살펴보고 뷰의 퍼블리셔로 들어가면 이렇게 출판사로 연결을 해줍니다. 지금처럼 HTML로 읽어도 되고 PDF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셔도 돼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도 전문 옵션, 출판사의 전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논문 열리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이렇게 가능한 것은 우리 디지스트 도서관에서 이 논문을 유료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클릭하셨을 때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란셋 저널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PDF 열린 거 확인하셨죠? 자, 그래도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분 영상 보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열리는 자료는 피어 리뷰 받기 이전에 프리프린트가 많기 때문에 최종 출판 버전과는 그 내용과 형식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께 권하진 않지만 꼭 읽고 싶다고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른 도서관에서 복사 인쇄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꼭 필요한 자료만 신청해 주세요. 자, 이번엔 논문 세부 정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웹 오브 사이언스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논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우리가 과제에 인용할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겠죠. 여기 논문의 제목, 저자, 출판 연도, 그리고 수록된 저널의 명칭과 권호, 거의 모든 인용 스타일에서 요구하는 정보고요. 이렇게 부수적으로 저널의 순위, 랭킹 정보 같은 부수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스의 권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연구기관이 어디인지도 보이고요. 우한 쪽이네요. 또 어디에서 연구비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논문의 레퍼런스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논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는 논문들로 연결이 됩니다. 자, 논문을 구했으면 이제 읽어야겠죠.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교육 자료가 있는 위치만 안내할게요. 디지스트 스칼라는 우리 구성원들의 논문과 각종 자료를 모아둔 저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논문 읽기 한번 검색해 볼게요. 2017년에 대학원 신입생을 위한 참고자료 김종현 교수님이 작성하셨던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PDF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논문이 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부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논문에서의 다양한 경험들도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피어 리뷰 논문만 페이퍼로 인정한다 이렇게 써 있죠.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리서치 아티클보다 리뷰 먼저 읽어볼게요. 자, 그렇지만 리서치 아티클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논문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하네요. 앱스트랙트부터 맨 끝에 이렇게 레퍼런스까지 순서대로 써져 있지만 논문을 읽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논문 읽기의 순서래요. 앱스트랙트 초록부터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디스커션을 읽네요. 그리고 리절트,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메소드와 매티리얼스. 논문을 읽어야 될 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특히 이 레퍼런스 쪽은 우리가 지금 하는 교육 과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문헌 스터디를 할 때 도움이 된다든지 어떤 이해를 위해서는 레퍼런스를 읽어야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저널 클럽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읽는 것도 권하고 있네요. 자, 읽기는 쓰기의 연습이라고 하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봐 주세요. 읽은 논문을 한번 저희 과제에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은 어떻게 인용할까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APA, 밴쿠버, 주제 분야에 따라서 혹은 저널에 따라서 투고 규정이 다른데 APA 스타일을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이럴 때 구글을 쓰는 거죠. 예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우리는 인쇄로 되어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레퍼런스를 읽었기 때문에 여기 저널 아티클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저널 아티클 제일 위에 있죠. 보니까 저자명, 그리고 연도, 논문의 제목 들어가 있고요. 수록된 저널의 명칭은 이렇게 이탈릭체로 뉘어져 있네요. 저널의 논문이 실린 저널의 볼륨과 이슈 페이지까지, 그리고 여기 DOI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DOI는 논문의 고유한 번호, 디지털 객체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문 안에는 이렇게 이름과 연도로 인용한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여기 읽어보니까 DOI가 있는 경우에는 DOI를 포함하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잘 읽어보시고 예제도 살펴보시면서 참고문헌을 다는 것 잊지 마세요. 레퍼런스 스타일에 대해서는 아마도 교수님들께 더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되실 거고 가이드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스타일을 아마 지정해 주실 가능성이 크죠. 네. 자, 그런데 좀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구글 스칼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구글 스칼라 이렇게 큰 따옴표 인용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여기 MLA와 APA 스타일로 인용 정보를 카피하기 쉽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컨트롤 C, V 해서 워드라든지 텍스트 문서 같은 데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 돼요. 조금 키워볼게요.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APA 스타일 가이드에서 봤던 그대로죠. 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제가 논문을 찾아서 읽고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죠. 5편 정도 정리하는 거에 무슨 도구가 필요하겠나 싶지만 앞으로 대학원이라든지 연구를 계속 이어가실 분들이라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엔드노트 X9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려면 조금 비싸게 사셔야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도서관,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하게는 맨델레이라고 하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고요. 웹에서 조금 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디지스트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조테로는 파이어폭스하고 궁합이 맞는, 가장 잘 맞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 기반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논문을 검색해서 읽고 정리하는 것에 대한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한번 복습 퀴즈를 통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비지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 끝에 또 좋은 점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에스컬 라이브러리언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했던 내용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서관에서 다뤄줬을 만한 좋은 유튜브 컨텐츠 아이디어들, 그리고 큐레이션 컨텐츠 아이디어 많이 보내주세요. 수강 후기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조만간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